안녕하세요. 송쌤 수학의 송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1 4단원 3차 시 집합과 명제 문항 분석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1번 문제는 다음 중에서 집합인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그럼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의 모임. 잘 부른다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집합이 아닙니다. 2번 맛있는 음식의 모임. 맛있다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집합이 아닙니다. 3번 우리 학교 1학년 학생의 모임. 그 대상을 분명하게 정할 수 있으므로 집합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나머지 4번, 5번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성능이 우수한 컴퓨터의 모임. 우수하다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집합이 아닙니다. 5번 호랑이보다 무서운 동물의 모임. 무섭다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집합이 아닙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2번 문제는 x/x는 21의 약수를 만족하는 집합 A에 대하여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집합과 원소의 뜻을 알고 이를 기호로 나타낼 수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집합 A를 원소날법으로 나타내면 21의 약수인 1, 3, 7, 21을 원소로 가지고 있는 집합이다 라는 거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6은 집합 A의 원소이다. 6이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원소가 아니다 표현하는 것이 맞는 표현입니다. 2번 3, 5, 7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 집합 A의 부분집합이다. 집합 A는 원소 5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분집합이 아니죠. 3번 3과 7을 원소로 갖는 이 집합이 집합 A의 원소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3과 7은 원소로 가지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집합 사이의 관계에서는 이러한 3지창 기호를 사용하면 안되고 이렇게 2지창 기호를 사용해야 됩니다. 3번 21을 원소로 가지고 있는 이 집합은 집합 A의 부분집합이다. 맞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5번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은 집합 A는 1, 3, 7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다 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집합 A는 1, 3, 7, 21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5번도 틀립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까 구한 4번이 정답이다 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3번 문제는 두 집합 x바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0은 0을 만족하는 집합 A와 x바 x는 10일 이하의 소수를 만족하는 집합 B에 대하여 다음 관계를 만족시키는 집합 X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집합 사이의 포함관계를 만족시키는 집합의 개수를 구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같이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집합 A와 집합 B가 다 조건제시법으로 나와 있으므로 우리가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원소날법으로 다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합 A는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0은 0의 근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2차 방정식을 인수분해하면 x-2에 x-5의 곱이 0이 되는 것이니까 그때 근은 x의 값은 2 또는 x는 5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집합 A는 2와 5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다 라는 거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집합 B는 10일 이하의 소수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 되는 거니까 2, 3, 5, 7, 11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다 라는 거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문제에서 원하는 집합 사이의 포함관계는 다음과 같으므로 이것을 다시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합 x는 2와 5를 반드시 원소로 가져가야 하고 집합 b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합 b의 원소인 2, 3, 5, 7, 11로 만드는 부분 집합들을 생각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2의 5제곱이 되는데 2와 5를 원소로 반드시 가지고 있는 거니까 이거 두 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3, 7, 11로 먼저 부분 집합을 다 구한 다음에 원소 2와 5를 다 집어 넣으면 문제에서 원하는 집합 x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2와 5를 제외한 나머지 원소들로 만든 부분 집합의 개수만큼 우리가 집합 x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의 5제곱에서 빼기 2를 한 값이 되겠죠. 즉 2의 세제곱이 된다는 거. 다시 말하면 집합 x의 개수는 8개가 된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일일이 하나씩 구해보면서 확인하는 작업 꼭 해줘야 됩니다. 추가적으로 일일이 다 구하면 집합 8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4번) 문제는 자연수 AB에 대하여 두 집합 AB가 서로 같을 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서로 같은 집합의 성질을 이용하여 시계값을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같이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집합은 서로 같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원소도 서로 같아야 합니다. 따라서 A제곱은 1이 돼야 되고 B제곱 플러스 3B는 4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A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나오는데 문제에서 A는 자연수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A는 1이다 라는 거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B제곱 플러스 3B는 4가 돼야 되니까 이항하면 B제곱 플러스 3B 마이너스 4는 0이 돼서 인수분해하면 B 플러스 4에 B 마이너스 1의 값이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B의 값은 마이너스 4 또는 1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B도 자연수가 되는 거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B의 값은 1이다 라는 거 우리가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값은 A 플러스 B의 값이니까 1 플러스 1은 2가 된다라는 거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5번 문제는 1, 6, 11을 원소로 갖는 집합 A와 서로소인 집합 B가 합집합을 하게 된다면 1, 3, 6, 9, 12, 15를 원소로 가지고 있다를 만족시킬 때 집합 B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서로소인 집합을 구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같이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집합 A와 집합 B가 서로소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A 교집합 B는 공집합이 되는 거죠. 이 말은 A 합집합 B의 원소인 1, 3, 6, 9, 12, 15에서 집합 A의 원소인 1, 6, 11을 제외한 나머지 원소들은 집합 B의 원소다 라는 거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집합 B는 다음과 같습니다. 3, 9, 15를 원소로 가지고 있는
집합입니다. 6번 문제는 1에서부터 10까지의 자연수를 원소로 갖는 전체 집합 U의 세 부분 집합 A, B, C에 대하여 A 합집합 B는 X바 X는 홀수를 만족하는 집합이고 A 합집합 C는 X바 X는 10의 약수를 만족하는 집합일 때 다음 집합의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집합의 연산법칙을 이용하면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집합의 연산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때 A 합집합 B는 X바 X는 홀수를 만족하는 집합이므로 1, 3, 5, 7, 9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 되고 A 합집합 C는 X바 X는 10의 약수를 만족하는 집합이므로 10의 약수인 1, 2, 5, 10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 됩니다. 이때 두 집합의 교집합을 구하는 거니까 그 값은 1과 5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 됩니다. 이때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는 거니까 그 값은 6이다 라는 거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7번 문제는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A 교집합 B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8이고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5이고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25일 때 B에 대한 A의 차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여집합과 차집합의 성질을 이용하여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같이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때 집합 A와 집합 B가 겹치는 부분을 집합의 연산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파란색으로 색칠한 부분의 영역을 집합의 연산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변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빨간색으로 색칠한 부분을 집합의 연산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변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이 값은 25, 이 값은 8, 이 값은 5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이 값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계산하면 12가 나온다라는 거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값은 B에 대한 A의 차집합의 원소의 개수인데 이것은 B의 교집합의 A의 여집합과 같은 말이죠. 우리가 방금 구한 값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12가 나온다라는 거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8번 문제는 두 집합 A, B에 대하여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는 28, 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37,
A에 대한 B의 차집합과 B에 대한 A의 차집합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35일 때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주어진 조건들을 이용해서 차근차근 풀어주면 됩니다. 자, 그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에 대한 B의 차집합과 B에 대한 A의 차집합이 서로 소임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두 집합의 교집합은 공집합이 됩니다. 이것으로 인해 우리는 다음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A에 대한 B의 차집합의 원소의 개수에다가 더하기 A, B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에다가 더하기 B에 대한 A의 차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더하는 이 식에다가 대입하는 거죠. 그러면 35 플러스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다라는 거, 우리가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집합 A의 원소의 개수에다가 더하기 집합 B의 원소의 개수에다가 빼기 AB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28 플러스 37에 빼기 AB의 교집합의 개수가 됩니다. 우리가 지금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두 개의 식으로 표현했는데, 이 두 개의 식을 연립하면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립해서 계산하면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15가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첫 번째 식에 대입하면 35 플러스 15가 되므로 50이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두 번째 식에 대입하면 65 마이너스 15가 돼서 역시 50이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50이 된다라는 거,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9번 문제는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B에 대하여 다음 중에서 다음 집합과 같은 집합을 찾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집합의 연산 법칙을 이용하여 같은 집합을 찾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집합의 연산을 적어보면 이렇게 되는데, 이때 A에 대한 B의 차집합은 우리가 달리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표현해보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집합을 다 적용해주면 드모르간의 법칙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됩니다. 이때 집합의 연산에서 부배법칙이 성립하므로 부배법칙 해주면
자, 이렇게 되고 집합 A와 A의 여집합의 교집합은 공집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A 교집합 B가 된다라는 거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10번 문제는 전체 집합 U의 세 부분 집합 A, B, C에 대하여 A, B의 교집합과 B에 대한 C의 차집합의 합집합이 공집합일 때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집합의 연산법칙을 이용하여 집합 사이의 포함관계를 판단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에서 주어진 두 집합의 합집합이 공집합이다 라는 사실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A 교집합 B는 공집합이다 라는 사실과 B에 대한 C의 차집합이 공집합이다 라는 사실, 이 두 가지입니다. A, B의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라는 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집합 A는 B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다. 집합 B는 A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다. 이 두 가지입니다. B에 대한 C의 차집합이 공집합이다라는 사실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집합 B는 집합 C의 부분집합이다. 이것으로 인해 C의 여집합은 B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다.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1번은 맞는 말이고 2번도 맞는 말이죠. 3번도 맞는 말입니다. 4번은 C에 대한 B의 차집합은 공집합이 아닌 거죠. 그래서 4번은 틀렸습니다. 5번은 C의 여집합은 B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 되는 거니까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11번 문제는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전체 집합 U의 원소의 개수는 25,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10,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7일 때 집합 A의 원소의 개수와 집합 B의 원소의 개수의 합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드모르간의 법칙을 이용하여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같이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에서 주어진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드모르간의 법칙을 이용하여 변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A 합집합 B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값이 7이 되는 거죠. 이것을 통해 우리는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구할 수 있는데 이 값은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서 A 합집합 B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면 되겠죠. 그래서 25 빼기 7이므로 18이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값은 집합 A와 집합 B의 원소의 개수의 합을 구하는 거니까 이 값은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의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더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18 플러스 10이 되므로 답은 28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12번 문제는 전체 집합 U에 대하여 두 조건 PQ의 진리 집합을 각각 라지 P, 라지 Q라 할 때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진리 집합 사이의 관계를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not P의 진리 집합은 라지 P의 여집합이다. 맞는 말이죠. 2번 명제 P이면 Q이다가 참이면 라지 Q의 여집합은 라지 P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다. 명제 P이면 Q이다가 참이다 라고 했으니까 라지 P는 라지 Q의 부분집합이 됩니다. 따라서 라지 Q의 여집합은 라지 P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 됩니다. 그래서 2번은 맞는 말입니다. 3번 라지 P가 공집합이 아니면 어떤 X에 대하여 P이다는 참입니다. 맞는 말이죠. 4번 라지 Q가 라지 P의 부분집합이면 명제 P이면 Q이다는 참이다. 이 말은 틀렸습니다. 라지 Q가 라지 P의 부분집합이면 Q이면 P이다가 참이 되는 거죠. 5번 라지 P가 전체 집합이 아니면 모든 X에 대하여 P이다는 거짓이다.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13번 문제는 실수 XY에 대한 다음 명제 중에서 여기 참인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주어진 명제의 역을 다 구한 다음 하나하나 그 명제의 참 거짓을 판별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x가 마이너스 y이면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0이다. 이 명제의 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 0이면 x는 마이너스 y이다. 2번 x가 0 초과이면 절대값 x는 x이다. 이 명제의 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절대값 x가 x이면 x는 0 초과이다. 3번 x가 y 초과이면 x제곱의 값은 y제곱의 값의 초과이다. 이 명제의 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x제곱 값이 y제곱의 값 초과이면 x의 값은 y값 초과이다. 4번 x가 0 초과이고 y가 0 초과이면 x 플러스 y의 값은 0 초과이다. 이 명제의 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x 플러스 y의 값이 0 초과이면 x는 0 초과이고 y는 0 초과이다. 5번 xy의 곱이 0이면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의 합은 0이다. 이 명제의 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합이 0이면 xy의 곱은 0이다. 이제 이 명제들이 참인지 거짓인지 판별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 0이면 x는 마이너스 y이다. x가 y일 때도 성립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명제는 거짓인 명제가 됩니다. 2번 절대값 x가 x이면 x는 0 초과이다. x가 0일 때도 성립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명제는 거짓인 명제가 됩니다. 3번은 x의 제곱의 값이 y 제곱의 값 초과이면 x의 값은 y의 값 초과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x가 마이너스 2이고 y가 마이너스 1일 때를 생각해 보면 x제곱의 값이 y제곱의 값보다 초과 맞습니다. 하지만 x의 값은 y의 값보다 작은 값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명제는 거짓인 명제입니다. 4번은 x 플러스 y의 값이 0 초과이면 x의 값도 0 초과이고 y의 값도 0 초과이다 입니다. 이때 예를 들어 x가 5, y가 마이너스 1일 때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x 플러스 y의 값은 0 초과 맞습니다. 하지만 y의 값은 0보다 작은 값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 명제는 거짓인 명제가 됩니다. 5번 x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이 0이면 xy의 곱은 0이다.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이 0이다 라는 얘기는 x가 0, y가 0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xy의 곱은 0이다. 이 명제는 참인 명제가 되는 거죠. 따라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명제 중에서 여기 참인 것은 5번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14번 문제는 명제 P이면 낙Q이다의 여기 참일 때 다음 중에서 반드시 참인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참인 명제 사이의 관계를 이용하여 새로운 참인 명제를 찾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제 P이면 낙Q이다의 여기 참이다 라고 했으니까 역을 구하면 낙Q이면 P이다가 참이 된다 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 명제가 참이다 라고 한다면 이 명제의 대우 명제도 참이 됩니다. 즉 not P이면 Q이다도 참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답을 찾아보면 3번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